둘이 있는 게 더 괴로운 상태라면 헤어지게 그렇죠. 하는 것도 법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반품할 때 부가는 벌금이 많아서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맞아요. 한국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보듯이 아주 그냥 경종을 울리는 센 판결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이 과거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 다 파탄주의로 전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그거거든. 맞아요. 너네 싫다는데 자꾸 책임 따지지 말고 빨리빨리 행복 찾아가. 네 좋은 데로 찾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서 누가 책임 있어? 이걸 따지는 거에서 이제 많이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결혼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판단하면 이혼해. 이렇게 네, 법률도 그게 파탄주의죠.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남성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모든 여성을 바라본대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 한 가지 목적이 자손의 번식이야. 번식. 그러니까 섹스만을 위해서 바라본다. 네. 여성은 오직 한 남자에게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대. 네. 자기가 고른 한 남자, 네. 그 남자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부양의 의무를 져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진중해요. 얼마나. 여성들이 훨씬 우성 인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생각이. 그런데 이게 아무튼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다른데 한 번쯤은 내가 뭐 바람은 안 피더라도 관심을 갖거나 눈이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랜 기간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을 보고 사는 게 이게 그야말로 일부일처제가 외국에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이혼도 많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혼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그 몇십 년을 한 와이프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얘기하면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인간에게 일부일처제라는 거는 너무 가혹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국인 한 가수 있어요. 유럽의 유명한 가수가 그 얘기를 한국은 그렇다는 얘기 들어보고 막 너무 놀래는 거, 막 경기를 하고 놀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니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혼 사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다가 이 여자랑은 도저히 안 되는데 다른 생각을 잠깐 할 여유도 없이 그냥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은 이게 걸리잖아요. 바람피다 걸리면 유책 배우자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혼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최근 이렇게 경종을 울린 판결에 의하면 한국의 유책주의는 아직도 요지부동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부부 간의 갈등을 만약 현실적으로 있다면 이 갈등을 장기화하고 또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혼조차 못하게 하고 맞아요. 어떡하라고 그런 측면이 있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모성애가 너무 진해서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그렇다고 더 주장을 많이 하시던데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아빠들이 와이프가 이혼을 하면 애를 안 키운다 그래서 이혼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혼자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거꾸로인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혼인 관계,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행복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개인 기본의 욕망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면은 그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진짜 없어지거든요. 여성들은 이 유책주의를 강력히 지지할까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권리, 이건 개인의 아주 기본권인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금 불편해.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터스가 행복을 별로 안 줘. 파탄이 나 있어 현재. 그런데 보복 차원에서 코 끼었으니 너 이혼 안 돼.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 돼. 또
나 못 먹는 거 남도 못 먹게 그냥 맞아요. 진이겨놔야겠어. 이래가지고 계속 나 하나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혼 안 돼. 그런 이게 경우 맞는 있죠. 건가? 아니, 뭐. 나는 싫은데 이혼하고 남한테 가는 것도 싫어. 그거 더 싫어.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책주의는 한동안 한때 딱 잘못된 선택, 네. 혹은 선택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제 불행한 상태로 바뀐 거, 그 상태를 평생의 족쇄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이혼을 막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이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야. 결혼의 문제는. 부부 간의 관계, 감정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이런 문제는 감성의 문제. 사실은 친구하고도 공유를 안 할 때가 많죠. 그렇지. 또 안 묻는 거고. 예. 이렇게 프라이버시는 보호받고 있는 건데 그걸 국가가 너 헤어져. 아니야. 헤어지면 안 돼. 너 죄지어서 끝까지 견뎌. 뭐 이게 맞는 건가? 뭐 경제 활동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 형사범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요. 이런 측면도 있어.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한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맞아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밖에 모른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 집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제 친구가 그런 적이 있어요. 느닷없이 이혼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걔네 집이 너무 부러워서 그럴 정도로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안 좋았던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부간의 문제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지. 그런데 그게 이제 한쪽이 뭐 원치도 않고 한쪽은 원하고 이런다고 해서 국가에 이렇게 소송을 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보면은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사적 영역에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지금 현실이 돼버렸는데 지금 미국 네. 대선판에서 네. 그 낙태 문제를 맞아요. 가지고 예, 큰 지금, 이슈가 네. 되고 있어요. 아니 내 몸에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 혹은 중간에 낙태를 내가 원치 하고 안 하고 않는다. 그렇죠. 하는 이 내 몸에 관한 문제를 언제부터 국가가 시해 이래라 그렇죠, 저래라 그렇죠. 된다 네. 안 된다 이러냐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왜냐하면 낙태를 금지한다 이러면은 그 애를 아기 때 예쁘지만 그 애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내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국가가 그걸 다 키워준다.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 이러면 모르지만 그거를 무조건 낙태는 금지법으로 해놓고 이게 책임은 안 진다면은 그것도 여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죠.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분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헤어져라 너 헤어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판결하는 게 과연 이게 좋은 건지. 그래서 네네. 이혼을 하는 분들이 물론 뭐 용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 이제 자기한테 자신도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나 뭐 상대 배우자나 이보다는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강한 만큼 자기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이제 그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원치도 않은데도 국가에서 이혼해. 파탄주의야. 너희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네. 어떻게 그럼 일단 가결혼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해야 그런 되나? 경우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 그럼 인턴십 결혼이네? 예, 인턴으로 결혼이라는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고 그 어떤 그런 그 법적인 문제 없이 인턴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얘를 책임져 주지 않고 일단은 시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일을.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를 안 하고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유럽에서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일단 만나서 같은 집 안에서 같이 살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살아. 6개월, 1년, 1년 반.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결혼 전 동거부터 하고 결혼해야지 더 좋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근데 결혼 전 동거보다도 아까 인턴십처럼 살아본 때는 얘기를 하게 된 게 이게 법적으로는 묶이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처럼 그야말로 양쪽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 뵐 분들도 섞어서 이렇게 다 보고 집안에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준 결혼 상태를 예,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연애를 5년 했대요. 동거를 2년 했대요.
결혼 생활 1년 했대요. 이혼했대요. 아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5년을 굉장히 자기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5년을 연애하는 동안 너무 좋았고, 우리 살아보자 해서 둘이 각자 일하면서 살아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1년을 살았는데 1년 결혼 생활은 그들은 다 결혼식과 법적인 이제 그걸 들어갔죠. 바로 결혼하면서. 왜냐면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결혼은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섞이고 부모님들 그러네.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1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집안을 안 다니고 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애만 그치.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준 결혼 상태, 법적인 제도 없이 양쪽이 결혼한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그야말로 결혼식은 또 비용이 드니까 그냥 양쪽 부모님 합의하에 허락하에 결혼 생활처럼 한번 해보면서 집안과의 갈등도 없는지 한번 살아보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군요. 지금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혼전 동거의 범위가 네. 둘이 알아서 같은 공간에 이제 살아보면서 습성도 파악하고 네. 더 특성들을 좀 결점은 없는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판단하는 계기로 네, 삼자는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요. 이제 예. 양가 예. 부모와 패밀리가 같이 엮인 상태에서 거의 결혼 상태, 그렇죠. 준 결혼 상태 이걸 해봐야 진면목이 나온다는 거죠. 양쪽 부모님은 뭐 서로 왕래는 없지만 내가 이쪽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둘이 그 집안에서의 또 뭐 장남인지 장녀인지 뭐 이런 거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이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맞춰보고 성공적인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으로서는. 네. 저희야 이제 워낙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그 제도에 맞춰서 생활해온 세대지만 좀 앞으로의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결혼으로서 커플이 되는 부부에게는 그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아무튼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온 세대도 세대지만 우리 자녀가 또 살아가는 세대도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뭐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으련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네. 조강지 쳐버리더니 회사 망하게 생겼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관념에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는데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좀 있어서 나온 얘기 표현 아니겠어요? 네. 근데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결혼 생활이 둘이 있는 게 더 괴로운 상태라면 헤어지게 그렇죠. 하는 것도 법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혼만은 사회가 왜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기민하게 이제 해 나가는 게 선택의 원리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도와주는 게 좋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혼인 전 경험 네. 예.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좀 이런 또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도 해주시는 거죠. 예, 왜냐면 연애라는 거 5년을 했다는 것도 이게 장거리 만약에 커플이다 보면은 5년 동안 만난 횟수가 매일같이 보듯이 만나지 않잖아요. 동거를 해도 각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한 집안에서 살기만 하지. 그거와 또 결혼 제도라는 거에 묶이는 거는 다른 의미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우리 사회에 뭐 결혼, 이혼, 재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주제로 담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정말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유익한 내용, 유쾌한 대화, 서남열 오지련의 시니어 토크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